주입니다. 네, 사회를 맡았습니다. 원래는 오늘 시국선언을 하려고 계획하고 현수막까지 만들었지만 예기치 않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명단 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국선언 서명운동 중간 발표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서명 명단 발표는 다음 주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불과 일주일 전에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였으며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6일 만에 290개 대학 3,396명의 전국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자들도 문자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되었으며 조직도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 진행이 매우 서툰 것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몇몇 교수님들의 발언이 있을 것이며 발언 후에는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 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하실 교수님은 최원목 교수님으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이거 쓰십시오. 네, 저는 교수이자 법률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은 모두가 딸 아들입니다. 그 누군가의 딸 아들이 공정 경쟁을 벌이도록 교육하고 채점하고 논문 쓰고 인턴십 기회 제공하고 장학금 추천하고 상장 주는 직업입니다. 자기 딸 아들을 불공정하게 끼워 넣는 일은 그 누군가의 딸 아들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한낱 졸부조차 꺼리는 그런 일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또 국립대학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개입했거나 또는 부인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공모하고 방조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서 입학처장으로 근무했던 분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한 걸로 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교수 파면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 일입니다. 같은 대학의 선배 학자가 낸 학술 저서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의견이 다르다고 쓰레기 같은 책,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형훈 서울대 교수는 학문 공동체에 걸맞는 형식과 금도부터 갖추라고 대응했습니다. 자기가 소속해 있는 직업에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법무행정개혁의 최적임자라는 말 한마디로 법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법조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본인은 지난 정권하에서 우연히 주어진 사건을 맡아서 법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실무자였기에 성실히 소임을 다한 것이 전부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적폐청산이 돼서 전체 조직을 찍어내린답니다. 한직으로 돌려서 창피를 주기를 반복하니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동료들은 젊은 나이에 벌써 조직을 떠났지만 이 본인은 너무 억울해서 아직 버티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직업적 소명의식, 인간성에 대한 믿음까지 송두리째 무너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마구잡이로 벌이는 개혁의 본질이 또 다른 인사적폐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 전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누가 정권을 잡느냐는, 또는 권력을 더 많이 잡느냐는 권력 투쟁의 과정인데 이걸 굳이 적폐청산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의 인생까지 부당하게 모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법무장관의 2년 남짓한 세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정신병원 신세를 질지 학자로서 지켜보기, 법률가로서 지켜보기 두렵기까지 합니다. 검찰개혁 동의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검찰이 정치개입 차단 정말 필요합니다. 법학자로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일을 그동안 왜 못했겠습니까?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개혁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개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세력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진행할 때 그 어려운 난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점이 입증된 인사의 손에 검찰개혁의 전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개혁이라고 믿는 바가 더 많은 적폐를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개혁의 칼날과 명분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자신의 자식들 인턴십, 상장, 제1저자, 장학금 또 다른 장학금의 수혜 명단에 끼워 넣듯이 또는 이를 방조했듯이 그리고 사모펀드 수혜자로 꺼리낌 없이 끼워 넣듯이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인사들을 불공정하게 권력기관에 끼워 넣거나 이를 방조하는 걸 적폐청산이라고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위험성이 큽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검찰개혁, 정말 필요한 검찰개혁 제대로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순서는 이재봉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분 정도로 제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 있는 이재봉입니다.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주로 상대하는 가르치는 학생들이 주로 교사들이고 또 학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부터 97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초창기 1, 2년 정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많은 교수님들이 오늘 모임에 오신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님이고 정치색이 없는 교수님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와서 받고 오늘 이런 잠깐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저께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고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 교수는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SNS에서 살아오면서 했던 말과 또 현실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또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에게, 많은 수험생들,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수시에 문제가 있고 입학사정관제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또 경력을 위조하고 그것을 허위로 작성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 보고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너희들이 실력대로 하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조국 교수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더더욱더 좀 더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82학번인데 조국 교수도 같은 82학번이고 우리 학번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의 핵심이 돼서 더군다나 비리의 핵심이 돼서 기자들을 겁박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할지, 그리고 이전에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그러한 짓을 서슴지 않고 그거보다 더한 행동을 할지 상상도 못하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조 장관이 과연 이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울산대학교에 부임을 해서 있었을 때 신문을 보고서 본 건데,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 건데,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다 아파트를 사고 그것을 되팔고 또 재단의 재산을 갖다가
빼돌리고 이런 일을 갖다가 한 것으로 보도가 되더군요. 만약 사실이라면 IMF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팠는데 어떻게 젊은 30대 교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평상시 하는 말과 지난 그 과거의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3분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위선이 가장 싫죠? 네. 조국 장관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만두지 않으시면은 문재인 정부까지도 같이 몰락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왔고 기존 모든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들입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조국 장관은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은 세 번째로 김이섭 명지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과 불의,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지극히 부끄러운 그들만의 조국이 있고, 다른 하나는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고들랑 가야만 했던 우리 선열들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조국입니다. 독일의 법 철학자 옐리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입니다.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유린하고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지록이 말하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지약위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리켜 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가리켜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다 아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랍니다. 가랑잎이 솔잎도록 바스락거린다고 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탓합니다.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자가 어찌 치구평천하를 논하겠습니까? 조국 장관은 적폐 청산의 장본인이 아니라,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장본인이 아니라,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과 위선, 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의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이 현상을 하기 위해 다 함께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저항 목사 마틴 니멜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wol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나치가 공산당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ls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ls die Gewerke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kein Gewerkschafter.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ls die Jud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kein Jude. 그들이 유대인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내 곁에, 내 주위에 나를 보호해줄, 나를 변호해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음습한 잠에서,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저항의 몸짓, 자유의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신성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 함께 소리 높여 외쳐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형국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3분의 제한 드립니다. 기자 선생님들, 우리 여기 모인 교수님들 묻고 싶습니다. 조국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무한무치 위선한 그런 아주 그냥 똘짱부인데 저는 스펙 관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교활하게 위선적으로 스펙을 관리해서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네. 그의 부인과 그의 딸도 그렇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번 청문회 때 나는 사회주의자다. 87년도에 그 아마 산업모임에 가입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더구만요. 저는 그것까지도 스펙 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사회주의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산관리를, 주식관리를 잘하고 시장경제에서 가장 움직이는 그런 걸 하면서 사모펀드를 그래 말해서 축제를 합니까? 네. 저는 놀란 게, 저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일 바랍니다. 왜? 우리 헌정사 70년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죽거나 사살당하거나 현재도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영문지에 됐다. 두 달도 아니고 2주에. 그건 우리 이 교수님들 제품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죠.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앞에 제1저자로 이렇게 갖다 놓으려면 그 옆에 많은 조력을 했던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이 밀려서 그 앞에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조국은 청문회에서 난 내 딸이 대학 입시 때 그거 사용했는지 몰랐다예요. 사모펀드도 내가 뭔지도 모른다. 오촌 조카애가 했는데 나는 나라 일이 너무 바빠서 모른다 그래요. 몰랐겠어요? 이런 후화무치한 사람을 그래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9월 9일 아침까지는 임명을 하지 않기를 마음으로는 사실은 1%의 가능성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땐 잘못된 내 생각이더구만요. 그걸 보고 나는 여기 나왔습니다.
문재인도 간첩. 제가 예? 문재인도 간첩. 예. 뭐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 저는 9월 9일 날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이라는 망나니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지막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절대 사퇴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퇴, 후화무치해서 사퇴 안 합니다. 말만 들으면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임명권자인 대통령님, 저한테는 고등학교 2년, 3년 후배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당신이 정말 큰 일을 하고,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이 손잡고 정말 한국 통일을 생각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잔정으로 엮인 당신의 수하 조국을 자르십시오. 자르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80% 90% 이상의 지지율을 아마 가져보는 대통령이 되면서 저 청와대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일어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님은 서정혜 경북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이 내려와야 될 놈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기본은, 그 근간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운운합니다. 말도 안 돼요.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는 길목입니다. 맞습니다. 부도덕은 독재에서 나옵니다. 부도덕한 자는 권력을 지향합니다.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그 뿌리를 둬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그 열쇠가 갖고
새로운 것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지적 자유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세계를 이끈다고 연다고 이때까지 가르쳐왔고 가르치고 있고 몇 년간은 더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 자유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열리기 위해 저는 조그마한 조약돌이 되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조약돌이 모이고 쌓여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 큰 뚝이 만들어질 때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는 더더욱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다같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김정탁 교수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김정탁입니다. 법무부를 영어로 하면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부서입니다. 정의란 맹자에 따르면 거창하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맹자는 정의를, 의로움을 수호지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임자로 임명된 분을 보면 과연 부끄러움을 아는 분인가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마음을 지니려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 양식을 지녀야 되고 또 양심에 입각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양식과 양심을 위해서 독재에 항거했던 거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겁니다. 그리고 4년 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지금 이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촛불 정부라고 합니다. 또는 촛불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촛불 정권에 의해서 이런 우리의 양식과 양심이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이런 양식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양식 있게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마 대통령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국 장관 임명은 철회에 대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민현식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3분 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현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 교육자, 또 법조인들 모두가 되려면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와 교육자 모든 분들은 또 국민의 일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켜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유엔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내년도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도 교과서에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될 분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 법조인, 교육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날 이 한국사회에서 거짓말이 산처럼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사회의 바른 말과 참말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200여 분이 넘게 지금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명해 줍사 부탁한 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인터넷상에서 지금 접속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다 모릅니다. 이런 자연 발생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이 나라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 공직자, 법조인, 교육자들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누가 지킵니까? 바로 공직자와 공무원들, 그리고 교육자들,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이 사회가 거짓말이 쌓여나가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헌정질서가 없기 위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결단을 하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성진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자가 나의 조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조국이 만든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나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조국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저하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조국이 범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건 당연히 헌정유린 행위입니다. 헌정유린 행위입니다. 그것도 다른 말도 아니고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2일에 9월 9일에 맞춰서 조국 사회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지금 우리는
6공화국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6공화국 87년 헌정 체제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7년 헌정 체제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조국이 청문회에서조차도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잘못을 토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산호맹 활동을 외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야말로 헌정유린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다른 시대도 아니고 87년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6월 항쟁에 그 대가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시기에 조국이 산호맹에 가입해서 국가를 천복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의 리더가 돼서 활동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런 헌정유린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조국을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히 87년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는 헌정유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을 가르치고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면 본인의 죄가 없다고 해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부부 일심동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가 되면 재산 공개를 본인 다음에 바로 배우자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배우자의 기적 사유가 있으면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명백히 피의자가 되었는 이 현실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9월 9일 다른 날도 아닌 9월 9일에 맞춰가지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국은 즉각 해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 헌정유린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조국을 사퇴시키고 해임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경과 보고와